교육진단 시간입니다. 3월 개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3의 경우 수시 지원 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기말 시험을 앞두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고3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3은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 이 학교 내신 성적은 1학기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기말 시험이 마지막이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3이 아닌 고1, 2 중학생 다 포함해서 고3이 아닌 학생들은 이 기말 시험을 거치면서 교과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시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목적이 배운 것을 시험을 통해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기말 시험을 잘 치고 나면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방학 기간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이 아닌 학생들도 기말 시험을 잘 치고 나면은 하절기를 좀 더 마음이 평화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 시험은 우선 당면한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혹은 가정의 평화, 가족 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기말 시험에 대해서 또 중간과는 달리 이런 학생들이 들어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망쳤는데 기말 잘 친들 그게 있겠나, 성적이 더 올라가겠나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는 성적 산출의 어떤 방법, 변화, 역량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간고사 때 반에서 10등을 한 학생이 기말 시험에 10등을 한다면은 그러면 1학기 전체 성적은 평균이 10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시험에 10등 안에 든 학생 중에 기말 시험에서 10등 밖으로 나가는 학생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의 성적은 6등, 7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중위권의 경우 중간과 기말의 성적 차이가 심한 학생이 많아서 이 기말 시험에 조금만 최선을 다해도 중위권은 성적이 아주 상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효율적인 기말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내신 관리를 할 때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학교의 중간 기말이든 수능이든 모든 시험 준비의 알파는 교과서고 또 마지막 정리인 오메가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내신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학교 시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와 노트를 등한시하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은 다음 교과 담당 선생님이 평소 강조한 중점 사항을 철저히 이해한 후에 문제집을 풀어서 심학습을 하면 됩니다. 학급 수가 많아서 같은 과목이라도 반에 따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른 경우는 다른 반 친구의 교과서와 노트를 빌려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고득점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 대부분이 교과서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시험의 기본입니다만 모든 공부는 이해한 후에 암기해야 한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시험을 열흘 정도 앞두고 학습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한 과목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은데 어느 한 과목을 하루 만에 다 외우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처음부터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거나 이렇게 그 과목에 5시간, 6시간 집중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과 내용에 대해 등한시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조건 암기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시간에 비례해 생산성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을 다 끝내는 것보다는 하루 두세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과 내용을 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냥 읽어나갑니다. 이때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암기해야 할 부분은 그냥 밑줄 정도만 치고 넘어가야지 다 암기하고 가겠다고 하면은 진도도 안 나가고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 부분과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런 다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훑어보고 난 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반복해서 읽으면 그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암기는 시험 전날 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내신 시험은 우직하게 공부하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점과 급소를 따져 얕게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교 시험은 정해진 좁은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와 객관적 타당성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 안의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속담에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직하게 요거는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다, 이것은 안 나올 거야, 이런 것보다는 내신 관리는 철저하게 다 구석구석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학원 등에서 흔히 지난해 시험 이런 문제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문제가 공개되고 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단원에 비슷한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꼭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런 자세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말 시험을 앞두고 또 기말 시험 기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많은 가정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보다 부모가 더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용을 써도 시험은 학생이 칩니다. 부모의 간섭이 심하면 학생은 오히려 극도로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에 관대하고 늘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 나오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학업성 지도도 높아집니다. 이 시험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서는 잔소리보다는 먹는 거나 수면 관리 등에 신경을 쓰고 또 한두 과목을 조금 못 치더라도 나머지에서 많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줘서 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